실제로 화장품의 전성분에 적혀있는 몇십 가지의 성분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분 공급, 피부 재생에 관련된 물질들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제가 병원에서 색소 치료나 홍주 치료를 할 때 사용하시는 화장품을 들어보고 다 중단하거나 아니면 한두 제품 빼고 중단시키고 최소화로 바르게 하는데, 자, 오늘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즉 오늘의 주제는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이고, 부제는 제발 화장품 개수 좀 줄이세요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안부터 화장품의 단계를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 클렌징, 두 번째 토너, 세 번째 보습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보습 단계를 할 때 바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보습을 일단 수분이 많은 것에서부터 유분이 많은 것 순으로 발라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유분이 많은 것을 바르면 수분이 피부 안쪽으로 침투를 못하겠죠. 자, 반대로 수분이 많은 것만 발라주면 수분이 금방 증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수분이 많은 것들을 먼저 발라주고 점차적으로 유분이 많은 것을 발라서 처음에 발라진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못하도록 기름막을 형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분기가 많은 것에서 유분기가 많은 것 순으로 크게는 첫 번째 에센스, 세럼, 앰플, 두 번째 로션, 세 번째 크림, 네 번째 오일 순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센스, 세럼, 앰플. 제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에센스, 세럼, 앰플 모두 수분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자, 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유효 성분들의 농축 정도에 따라서 에센스, 세럼, 앰플 순으로 나뉩니다. 자, 앰플은 유효 성분이 가장 농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스포이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로션인데,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데 로션은 앞에 말한 에센스, 세럼, 앰플에 비해서는 좀 더 기름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뒤에 설명할 크림보다는 유분기가 좀 덜합니다. 자, 세 번째 크림은 앞에 말한 로션보다 좀 더 유분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자, 네 번째 오일은 거의 기름으로만 이루어진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화장품을 쓸 때 앞에서 말한 모든 과정을 다 써야 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단계는 막 두세 개씩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에센스 쓰고 앰플 쓰고 로션 바르고 영양크림 바르고 나이트 리페어 크림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는 등 대여섯 가지 이상을 바르고 실제로 그러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화장품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꾸 화장품으로 생긴 트러블이나 피부 예민함 등을 화장품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되어버려서 다시 화장품이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바르는 종류를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화장품 성분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인데, 자, 화장품의 뒷면에 전성분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40개 정도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평소에 토너, 에센스, 세럼, 로션, 영양크림, 아이크림 등을 바르는 사람이라면 전성분표에 겹치는 항목만 빼더라도 200여 가지 이상의 물질이 하루에 두 번씩 발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바르는 화장품의 전성분표의 앞에 5가지는 함유량이 많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 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함유량이 적습니다. 자, 함유량이 많은 성분에 의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이미 구매한 이후 며칠 안에 첫 번째는 환불하러 가거나 아니면 피부과에 진료를 받으러 오거나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미한 함량이 포함된 성분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접촉에 의해서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습 단계의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만한 물질에 노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화장품의 전성분에 적혀있는 몇십 가지의 성분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분 공급, 피부 재생에 관련된 물질들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성분은 무엇에 관여하는가? 발림성, 향, 보존력 등의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를 때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피부에 꼭 필요한 물질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건조하다면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바르는 빈도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화장품 성분으로 인한 모공 막힘입니다. 자, 화장품의 전성분에 적혀 있는 몇십 가지의 성분 중에 모공을 잘 막을 수 있는 성분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자, 피부의 보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오일리한 물질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물질들은 모공을 잘 막을 수 있는데 이를 코메도제닉 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보습 단계의 화장품 성분에서 어느 정도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자,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모공을 많아서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장품 성분으로 인한 색소 악화인데,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자, 얼굴이 잿빛이나 갈색으로 변하는 질환 중에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henna 염색 이후에 생기는 피부 질환으로 이슈가 되면서 좀 더 많이 알려진 색소 질환으로 피부에 어떤 화장품이나 염색약 성분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 리륵색증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자, 우리가 구글 같은 곳에 검색해서 이미지 폴더에 나오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심한 타입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심한 것을 화장품 때문이라고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은 요즘에는 대부분 화장품 때문에 관찰되고, 자,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시고 계시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 기미나 아니면 또는 얼굴이 탔다 정도로 아시고 계속 치료하는데 변화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즉 화장품에 극미량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의해서 이러한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미처럼 드문드문 얼룩덜룩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많은 화장품들을 연달아 바르면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되어서 교과서적으로 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기미인데, 이 기미의 경우에는 피부염을 유발하게 되면 기미 부위의 악화가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기미가 있는 환자가 비타민 A 화장품을 발랐는데 따가움이 유발되는 경우 기미가 더 악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의 화장품들을 바르게 되는 경우 문제가 있었을 때 원인 물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바르는 개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바르게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슷한 단계는 똘똘한 한 개로 합친다입니다. 토너를 쓴 다음에 로션, 수분크림, 영양크림을 쓰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비슷한 유분기가 많은 보습제는 한 종류로 줄여서 바르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정도의 분들은 평소에 건조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좀 더 리치한 타입인 영양크림 한 종류만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 주의점은 무조건 더 보습력이 있는 제형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non allergic, 즉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빠져 있으면서 보습 능력이나 피부 장벽 회복 능력이 좋은 제품으로 추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색, 무향의 보습제를 우선 선택한다입니다. 화장품의 전성분에 적혀져 있는 몇십 가지의 성분 중에 많은 성분들이 발림성, 향 때문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클렌저처럼 닦아내는 제품이나 바디 제품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품의 향을 중요시해서 화장품 회사들이 좋은 향을 내는 성분들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얼굴과 같이 민감하고 예민한 부위에는 화장품의 좋은 향보다 최대한 non-allergic한 물질이 접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얼굴에 보습제만은 무색,
무향의 제품을 우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건조할 경우 바르는 빈도수를 증가시킨답니다. 자, A라는 로션을 쓰다가 건조하면 B라는 수분 크림을 추천받아 그 위에 또 바르고, 자, 그래도 좀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C라는 크림을 검색해서 위에 또 바르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막 여러 종류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막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로션 타입을 발랐는데 좀 건조하면 크림 타입으로 교체, 그랬는데도 건조하면 크림 타입을 바르는 빈도수를 증가시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이크업이 안 되어 있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라면 낮에 한 번 더 바르고, 막 6시 퇴근하면 집에서 화장품을 발랐는데 땡기면 밤에 한 번 더 바르는 등의 빈도수를 증가시켜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랬는데도 건조함이 느껴지면 그때 뭐 오일을 추가해서 바르거나 팩을 사용하는 등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비타민C 화장품의 경우에는 pH가 3에서 4로 낮을 때 흡수가 잘 되므로 토너를 사용한 후 피부가 약산성을 띄었을 때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또한 레티놀 화장품의 경우에는 햇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녁에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오랫동안 문제없던 화장품이라고 무조건 믿지 않는다입니다. 자, 얼굴에 따가움, 불금증, 자극감 등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화장품에 대한 언급만 하면 예전에 썼던 거 썼는데요? 하면서 아예 질문을 원천봉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전부터 사용한 화장품들도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화장품의 종류가 많아지면 그만큼 포함된 성분들이 많아지면서 미세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미량의 물질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이유들로 피부 장벽이 약해졌을 경우 원래 사용해서 문제가 안 된 물질들도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종류가 많을 때에는 이러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개인의 피지 상태, 외부 환경에 따라 보습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습제를 나한테 딱 맞는 것을 골라서 평생 이것만 써야지가 아니라 개인의 피지 상태나 외부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유분기가 더 있는 제품으로 바꿔준다거나 덜한 제품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더워지면 온도가 1도당 피지 분비량이 10%씩 증가가 되는데, 자, 피지 분비가 많이 증가된 상태에서 똑같은 기름막을 덮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러블이 더 잘 생길 수 있겠죠. 자, 온도뿐 아니라 뭐 습도에 의해서도 유분기를 결정하는 피지향이 영향을 받고, 또 먹는 음식에 의해서도 피지향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보습제를 변화시키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잘 맞던 로션 타입인데 겨울이 돼서 땡기면 같은 성분을 가진 라인업의 크림 타입으로 교체 등으로 적절하게 바꿔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보습을 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 피부에 맞는 넌 알러지한 물질을 선택하되 건조하면 반복적으로 많이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